안약을 이용해서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처갓하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 여동생이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죽었지?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려고 해도 시신이 불탔어요. 증거가 완전히 인멸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묻힐 뻔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내가 약국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약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걸 보고서 저는 좀 놀라기도 했고 의약품 살인 사건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약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사건은 2018년에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으로 기소가 됩니다. 아내가 35살의 여자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남편은 지역 구급대원이었어요. 그럼 어차피 구급대 전화해도 자기 동료들이 왔겠죠.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한 3억 원 정도를 수령했습니다. 35살이 건강했던 여자가 갑자기 사망했잖아요. 처갓하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 여동생이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죽었지?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려고 해도 시신이 불탔어요. 증거가 완전히 인멸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묻힐 뻔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내가 죽기 전에 장기 기증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기를 떼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수사팀에서 급하게 그 장기를 압수를 하죠. 해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상한 물질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어떻게 넣어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남편이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자체 2019년에 있었는데 시작됐는데 지금 6년째 이제 거의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많이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이 남편의 어떤 치정, 어떤 계획살인 그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한데 살해한 방법이에요. 살해한 약물, 그 물질이 뭐냐면은 안약이에요. 안약을 이용해서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이 안약은 어떤 용도냐면은 눈에 똑똑 떨어뜨리면 혈관이 수축해요. 그래서 눈이 빨개가지고 충혈기가 심하면 제대로 앞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정도 불편한 사람들에게 한 방울씩 쓰라고 넣어주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처방전도 필요 없어요. 예,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약에 대한 지식이 충분했고 그래서 일반 의약품 중에서 좀 위험한 약을 골라가지고 많이 섞어가지고 음료에 타서 죽였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다 넣어서 죽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깼겠죠. 그죠? 뭐 이상한 게 들어오면 깼겠죠. 그죠? 먹여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얘가 이 물질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라고 하는 성분명이고 이름은 미진이라고 하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이 몸에 많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야? 안구충혈 억제하는 좋은 약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혈관은 눈 말고 다른 조직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혈관이 안 들어가 있는 조직이 없잖아요. 그 조직이 전부 다 혈관에 전부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막 수축해가지고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가겠죠. 결국 그 과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게 된 그런 사례죠. 편의점 약 살인 미수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타이레놀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93년의 일이에요. 이 사람 백악관에서 일했던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갑자기 급성 간 손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요.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일단 뭐 어떻게 그건 해독을 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야기해보니까 의사가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뭘 먹었길래 그래요? 타이레놀 먹었는데 타이레놀 먹기 전에 뭐 먹었는데 난 날마다 와인 3잔 마시니까 어젯밤에도 와인 3잔 마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이야기를 그러면 간 상하지 이 사람아. 타이레놀 먹고 술 먹고 타이레놀 먹으면 간 직방으로 상해요.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의사 한번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그 갖고 와봐. 복약 지도서 보니까 술 마신 사람은 타이레놀 복용할 때 조심하라는 문구가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바로 소송 걸어요. 회사에 소송 걸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죠. 그게 받아들인 상금이 880만 달러, 우리 1,500원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40억 정도 되겠네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타이레놀도 타이레놀이지만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놓치지 않고 딱 포착하는 그 능력 대단하죠. 그죠? 1953년에
팔리기 시작한 타이레놀이에요. 이건 1993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약품 특허 기간 20년 전이에요. 즉 이때는 특허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모든 제약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타이레놀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회사가 140억을 냈습니다. 다른 회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 경고문을 붙이기 시작해요. 매일 술을 마신 사람은 타이레놀 복용을 조심하라. 간손상이 올 수 있다. 의사학사 상의하라. 그런 문구를 의무적으로 달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들은 우리나라 모든 약들에 그런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술 마신 사람이 타이레놀 먹으면 왜 간이 안 좋아질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신비예요. 우리 몸 20만 년간 진화해 왔다 그랬잖아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잖아요. 알코올 분해 효소죠. 계속 마셔요. 그러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늘어나죠. 우리 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효소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이 알코올 분해 효소는 타이레놀도 분해를 해요. 이 타이레놀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아세트아미노펜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열을 잘 떨어뜨리는 좋은 물질이긴 한데, 하지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건 3대 영양소도 아니고 미네랄도 아니고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뭐 콜레스테롤 그런 것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물질이에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몸이 20만 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물질이에요. 우리 몸은 이런 물질을 무조건 배설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대사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타이레놀이 대사 과정을 거치면은 독성 물질로 바뀌어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타이레놀은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넣어줬는데 정작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와 섞이면서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독극물로 바뀌는 것이죠. 이거를 알코올 분해 효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효소가 늘어나 있잖아요. 한 알만 먹어도 마치 열알을 먹은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딘가에는 약효, 하지만 어딘가에는 독성이 되는 것이죠. 이 독성을 이용해서 살인 미수 사건이 한번 발생합니다. 이 성공한 남편이에요. 성공한 건축가로서 은퇴했습니다. 55세에 은퇴했고 아내가 바람이 납니다. 내연남이 생기고 내연남이 꼬드기는 거예요. 자기야, 니네 남편 사망보험금 얼마야? 안 들었는데 사망보험을 들어. 그래. 그리고 수취인을 너로 해. 알겠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사망보험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돼요.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10억 엔이에요. 이게 진짜 스케일이 커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자연사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 내연남이 정보를 준 거예요. 술 먹고 타이레놀 먹으면 간이 안 좋아져. 그래서 이 아내 유부녀 내연녀에게 시켜요. 니네 남편한테 매일 술 한 잔과 타이레놀 하나를 주라. 그러면 반드시 간이 망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간 이걸 반복을 해요. 야, 집요합니다. 남편한테 막 이게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자, 술 한 모금 마셔. 알았어. 여보 힘들지. 타이레놀도 하나 먹어야죠. 아니 힘 안 든대. 아니 힘들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아니 여보 힘내야 되니까 이거 타이레놀 먹어. 몸이 좋은 거야. 그걸 1년간 해가지고 결국 남편은 급성 간 손상으로 병원에 만성 간 손상으로 1년이니까요. 만성 간 손상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다행히도 이 의사가 잘 살려냈어요. 남편은 살려냈고 이 내연남을 수사하던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내연남이 그전에 다른 죄로 또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수사를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죠. 내연남 같은 거 사형을 선고받아요. 고의살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다른 죄들도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받고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2000년에 있었던 일이고 유부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4년형인가 12년형인가 그 정도를 선고받게 됩니다. 계획살인은 굉장히 무겁죠. 형이. 타이레놀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찾아본 자료가 있거든요. 타이레놀 말고도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개보린, 펜잘 이런 약들, 해열제다 하면 거의 다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2022년에 올라와 있는 자료긴 하지만 원 논문은 사실 2003년 데이터예요. 거기 보면은 매년 450명 정도가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으로 죽더라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생각보다 간을 많이 망가뜨린 거죠. 그럼 이런 약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다 금지시켜야 될까? 전부 다 처방을 넣어야 될까? 이진이라고 하는 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팔고 있고요. 성분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건 전문 의약품으로 또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엉뚱한 용도로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사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의약품 살인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전부 다 전문 의약품으로 돌려야 될까? 아니면은 이 약들을 전부 다 깡그리 금지해야 될까?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사례가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다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박지선 교수님이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범죄 알쓸 범잡이었던가?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있는데 나쁜 생각하지 마라. 전부 다 너보다 똑똑하다. 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를 한 번 더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끝내려고 합니다. 인류는 20만 년간 아주 오랫동안 진화해왔고 너무나 잘 조직된 개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반면에 우리 화합물은 약은 역사가 굉장히 짧다. 과학의 역사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완전히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진화는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쌓아가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쌓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유전자는 그냥 들어온 대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전자 가위 같은 걸 통해서 유전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물을 통해서 항생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잘 설계된 그런 약들이 많긴 한데 그렇지 않은 약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편의점 약이 되든 일반 의약품이 되든 전문 의약품이 되든 전문 의약품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약사님들도 계시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의사나 약사를 만나면 최대한 많이 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대한 귀찮게 하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를 가서 가장 정말 우수한 교수님들 밑에서 정말 오랫동안 수련을 받잖아요. 약사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길 가다 문 열면 약국이야. 좀 많잖아요. 그런 약사님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는 약사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약국은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약사들도 자신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자들에게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나는 실력이 또 왜 실력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요즘에 처방전 딱 받고 나와서 AI로 딱 스캔해가지고 약사가 복약진환과 비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사들도 그거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약사들에게 많은 걸 물어보시고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는 모습이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그럼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